안녕하세요. K2 웹테크의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씨앗온 플랫폼의 기본 기능과 심화 기능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저희 씨앗온 플랫폼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쪽에 플랫폼 How to Apply Us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드민 어카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자료실에서 관리자 계정 신청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자료실 텍스트를 바로 클릭하셔도 이렇게 해당 자료가 있는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신규 기관 신청 양식이라는 압축 파일을 받아주신 다음 받은 자료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6개의 문서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붙임 1번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 2-1, 2-2, 붙임 3번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그 문서를 작성해 주신 다음 저희 한국국제협력단으로 관리자 계정 신청하는 협조문을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여기 붙임 1번 문서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kbs@hoica.g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 온라인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기관 온라인 등록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참여기관 등록 신청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여기관 이름을 적어주시고 로고 이미지를 추가해 주신 다음 여기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해 주시고 등록을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당 신청 내역을 호이카에서 검토 후 이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승인이 기관관리자 계정 신청이 승인된다면 문서에 작성하셨던 아이디 계정으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 정보 설정이 필요한데, 우선 부여받으신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신 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제 기관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왼쪽 시스템에서 기관 정보로 들어가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관련 기관 상세 정보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관련 기관의 정보를 편집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수료증 양식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수료증 양식은 우선 기관 자체에 수료증 양식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수료증 양식 이미지나 수료증 양식 HTML로 직접 제작하셔도 되고, 혹은 기관 자체에 수료증 양식이 없으시다면 여기 저희 씨앗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수강 정책으로 넘어가셔서 재수강 정책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편집하셔도 되고, 이제 과락 및 성적 구간 설정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전체 기관 전체의 과정의 수료 조건과 평가 비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제 특정 과정만 수료 조건과 평가 비율을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그 과정 내에서도 과락 및 성적 구간 설정이 있으므로 그쪽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락 및 성적 구간에
자세한 설정법은 이후 과정 개설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수의 뜻과 기수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수를 생성하시려면 왼쪽에 운영, 기수 개설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기수의 뜻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수는 대학으로 치면 학기와 같은 개념이고 수강생이 수강 신청하는 대상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용도나 이제 기간에 따라 그룹핑한 것을 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그 시연을 위해 기수를 몇 개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기본 상시제 기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기수는 기간제 기수밖에 없고 기수 추가를 위해서는 여기 추가를 누르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 기수 추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수의 연도를 정해주시고 기수 번호를 정해주시면 이렇게 기수 이름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직접 기수 이름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학습 기간을 설정해 주신 다음 그 해당 기수의 진도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선택해 주시고 기수의 설명 그 다음에 개시 여부에 체크를 해 주신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기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수의 네 번째로 과정 개설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과정 개설 관리를 위해서 여기 과정 개설 관리 탭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과정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기수가 있는데 이제 기수는 이제 기수 선택과 기수 생성이 있습니다. 기수 선택은 아까 만들었던 기수를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 기수 생성은 기수가 없을 경우 바로 과정 개설을 하면서 기수도 생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저희는 이제 방금 만든 기수를 선택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수 선택에는 상시제, 기간제가 있는데 상시제는 이제 항상 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고 기간제로 넘어가면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제를 보시면 이제 수강 취소 기간, 학습 기간을 보시면 이제 수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강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며칠 동안 일수에 따라 수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간제로 넘어가서 기간제는 여기 방금 만들었던 기수의 연도를 선택해 주신 다음 해당 기수의 이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제 개설 구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개설 구분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재사용하여 개설할지 신규로 개설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콘텐츠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과거에 개정했던 과정의 그 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과정을 운영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 탭에 콘텐츠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기존 콘텐츠를 재사용하실 거면 여기 검색창에서 기관을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연에서는 신규 개설하는 상황이니 콘텐츠를 신규 개설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과목 코드 체계가 자체 기간별로 있으시다면 여기 과목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입력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교육 시간을 정해주시고 과정의 이름
그 다음에 과정의 기간, 이제 그 아래에 이제 SDG,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선택해 주신 다음 대륙과 국가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교육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 유형은 전문 과정, 즉 비공개 과정이고 공개 과정이 있는데 현재 공개 과정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과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과정 개설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셔서 운영 설정과 강의 계획서, 과락 및 성적 구간 설정이 필요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강생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설정에 수강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수강 코드를 수강생들에게 공유하셔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 수강생 화면으로 보시면 코스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엔롤이라고 된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선 수강생으로 로그인을 하신 뒤 이 코스로 들어가셔서 특정 과정에 엔롤 나우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강 신청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야 수강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 관리자분 여러분께서는 여기 수강 신청 코드를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다음으로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 강의 계획서에서는 그 해당 과정의 썸네일이라든가 강의 소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과정의 이름과 과정 소개란 그리고 이미지나 소개 영상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해당 과정에 썸네일이 들어가는 것이고 소개 영상은 수강생 화면으로 보시면 과정을 만들었을 때 프리뷰 코스라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리지 않으시면 그 해당 과정에 있는 첫 번째 강의 영상이 올라가게 되므로 소개 영상에 영상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강의 계획서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과락 및 성적 구간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수료 조건과 평가 비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드릴 텐데 이제 총 과락 점수가 있습니다. 총 과락 점수는 즉 얘기하자면 해당 과정의 수료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여기에 75점을 적었다고 치면 (75점이) 수료 조건이 되는 것으로 수강생이 해당 평가 비율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의 총 합산 점수가 75점 이상이 되면 수료가 완료됩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현재 관리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 평가 비율 위주로 레이아웃을 개선 중입니다. 지금은 총 과락 점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정 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 수료를 위한 평가 비율별 상세 설정 메뉴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우선 평가 비율에서 비율을 설정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그 항목 안에서 그 내부 설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 퀴즈, 과제, 라이브 세미나, 출석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퀴즈, 과제는 여기 과정 운영 메뉴에서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 내부 설정이 가능하고 그 아래 라이브 세미나는 여기 온라인 세미나 관리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가장 어려운데 출석은 여기 강의 목록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따 강의 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당장은 미리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시로 들어가시면 차시 안에는 이제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고 이제 차시 안에 있는 클립을 설정하려면 이제 콘텐츠 구성으로 넘어가셔서 클립 콘텐츠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 있고 이제 페이지별 콘텐츠 구성에서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 총 3가지의 출석 인정 시간이 있습니다. 출석 출석을 간단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출석 인정 시간에 시간을 넣지 않고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강의 열람 시 출석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이제 만약 출석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그 클립 콘텐츠 설정에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을 넣으셔야 출석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더욱 자세한 설명은 이후 강의 목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계정 생성 및 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계정 생성을 위해서는 왼쪽 사용자 탭에 계정 관리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계정을 새로 생성하실 수 있는데 연수생 계정은 생성할 수 없고 기관 관리자, 과정 운영자 계정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계정 추가를 하시고 사용자 계정 추가로 넘어와서 아이디를 적고 중복 확인 하고 해당 계정을 이용할 관리자의 이름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는데 비밀번호는 영어와 숫자, 특수문자가 모두 들어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권한에서는 관련 기관 관리자, 과정 운영자 2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 관리자는 저희 코이카에서 부여한 관리자 계정과 동급의 계정으로 그 과정 운영자 계정은 이 아래 단계의 계정으로 과정만 운영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연에서는 과정 운영자 계정 생성을 하겠습니다. 해당 계정 관리자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이메일 확인해 주신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과정 운영자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정 생성만 완료된 것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과정 운영자 배정이 필요한데 왼쪽 과정 운영자 탭으로 가셔서 과정 운영자 배정을 하시면 여기서 과정 운영자 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를 해주시고 들어가면 과정 운영자 배정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과정에 과정 운영자를 배정할지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기수를 선택해 주시고 연도 그다음에 해당 기수의 이름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과정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 그 배정할 과정 운영자 계정을 검색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편하신 부분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과정 운영자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방금 만든 계정의 왼쪽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 권한 설정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 콘텐츠 개발 담당자 등록 권한인데, 이 권한은 그 과정 운영자가 콘텐츠의 생성 또는 삭제를 위한 권한으로 필요하시다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시면 과정 운영자 배정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과정 운영자의 세부 설정 권한이 필요하시면 여기 세부 설정의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권한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정 운영자 생성과 배정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6번째로 강의 추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추가하시려면 왼쪽에 운영, 과정 개설 관리로 들어가셔서 이미 만들어진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강의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과정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 목록 운영 설정에서는 오프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 링크 등을 추가하실 수 있고 만약 온라인 수업을 추가하시려면 여기 콘텐츠 구성 모드로 변경하라는 알림이 나오는데 콘텐츠 구성으로 들어가셔야 온라인 수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 구성은 이제 차시란 이제 회차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시 아래 클립 안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선 차시를 추가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차시의 제목과 구성으로 보시면 여기 그 아래 클립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클립을 여러 개 넣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클립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차시의 추가가 완료됩니다. 차시 추가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클립을 세부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클립을 클릭하시면 클립 콘텐츠 설정과 페이지별 콘텐츠 구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클립의 자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클립에는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 있고 페이지에도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출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클립 안에는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를 추가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삭제나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페이지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별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석 인정 시간을 넣으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페이지에 시간을 넣고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페이지에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 클립의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보다 적다면 출석이 인증되지 않으므로 꼭 페이지의 출석 인정 시간을 페이지별로 합산하여 그 클립 콘텐츠의 출석 인정 시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이제 강의를 올리는 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업로드에는 이제 동영상, HTML, 퀴즈, 파일 종류가 있는데 동영상을 올리시려면 파일 업로드나 유튜브 등이 있고 추가로 다른 플랫폼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튜브 URL을 링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막이 필요하시다면 자막에 첨부 파일을 올리시면 되고 여기서 해당 강의 아래에 바로 또 다른 강의를 넣으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강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퀴즈 파일 동영상을 또 똑같이 넣을 수 있고 퀴즈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퀴즈는
이제 해당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제 내는 문제 같은 항목인데, 여기서 나오는 퀴즈는 이제 따로 평가 점수나 그 추가적인 이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진 않고 단순히 해당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입니다. 이제 파일로 넘어가시면 파일에는 첨부 파일이나 강의의 이해를 도울 문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 문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경우에는 문서 부여가 자체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강의에 들어가시면 해당 문서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추가한 모듈을 삭제하시려면 여기 X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클립의 콘텐츠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하시려면 여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강의 화면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여기 학습자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강의 수강생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시와 클립의 생성이 완료되면 여기 게시를 해주셔야 수강생들이 해당 강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프라인 수업 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강의 목록 운영 설정으로 가셔야 오프라인 수업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추가를 하시고 오프라인 수업을 추가하시면 오프라인 수업을 추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의 제목과 기간,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다면 선행학습 회차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수업 안내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를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을 설정해 주실 때 단순하게 날짜만 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개시할 실제 시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15시 15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QR코드 출석 체크 시간 제한이라는 항목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부터 15분 이내 이렇게 해주시면 15시 15분부터 15시 30분까지 출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시면 오프라인 수업 생성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의 출석을 위해서는 이제 QR코드가 필요한데, 방금 만든 오프라인 수업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직접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수강생들에게 직접 공유를 해주셔야 QR코드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강의 목록의 강의 추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심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심화 기능은 첫 번째로 과정을 수동 승인 시 수강 승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정을 처음 만들 때는 자동 승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동으로 승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운영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수강 승인 항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동인지 자동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동 승인을 하시게 되면 수동 승인 과정이 되고, 이제 수강생이 수강 신청을 할 경우 수강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 수강생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수강 승인 대기로 검색을 하시면 수강 승인 대기 중인 수강생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수강 승인을 해주시면 수강 승인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수강 승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가 출제 및 채점을 위해서는 과정에서 여기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 들어간 다음 문제를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문제은행에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해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성하셔서 문제 유형별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다 만드셨으면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해당 문제를 시험으로 출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평가 출제 메뉴로 들어가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새로운 시험 종류를 선택하여 시험의 문제 선택과 시험 내용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의 기간, 그리고 제한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시아돈 플랫폼에 이용하시는 연수생분들은 사용 환경이 좋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시험을 보다가 끊긴다거나 화면 진입이 느려서 사용하기 힘들다거나 할 때 평가 화면 진입 제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3회에서 5회를 쓰지만 자체 기간별로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비율을 설정해 주시는데 여기서 몇 %를 사용할지 정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 과정에서 20%의 평가 비율을 설정했는데 20% 안에서 다시 10%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험에 몇 문제를 낼지 선택해 주시고 문제 생성을 하시면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문제 묶음일 경우에는 2문제 묶음일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총점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일괄 배점을 해주시면 평균 점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게시를 하신 다음 저장을 하시면 평가 출제가 완료됐는데 잠시만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평가 출제가 완료됩니다. 이후 평가의 채점을 하기 위해선 학습자 제출문 채점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수강생들이 제출한 시험이나 과제, 퀴즈 같은 경우를 채점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채점을 위해서는 여기 채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객관식, OX 퀴즈 같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자동으로 채점되고 서술형 빈칸 채우기 같은 문제는 직접 채점을 하셔서 점수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점 완료를 하시면 지금 잠시 이슈가 발생해서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완료를 하시면 채점이 완료되고 그 결과를 수강생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학습자 모니터링 및 성적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자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왼쪽 학습 모니터링으로 가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강생의 상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참여 여부나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관리로 가시면 성적 관리에서는 수강생의 해당 과정의 점수가 합산되어 나타내는데 진도율, 출석 점수, 시험 점수 등 여러 가지 점수가 합산되어 총점으로 나타냅니다. 만약 수강생에게 그 평가 항목이 없는 가산점을 주고 싶으시다면 여기 번호를 클릭하셔서 성적 처리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시험, 퀴즈, 과제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실 수 있고, 위에 항목이 없는 추가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면 기타의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습자 모니터링과 성적 관리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지 관리와 설문 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지 관리를 위해서는 여기 설문지 관리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설문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설문지를 제작하실 수 있고 필요하신 기능을 체크하셔서 설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추가하시고 이제 이 설문지를 과정 안에서 게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설문 진행 및 결과 확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만든 설문지를 시작하기 위해선 설문 시작하기를 하시고, 여기서 방금 만든 설문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 단계, 그다음에 설문지 안내사항을 적어주신 다음 설문지 게시 기간을 정해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문지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설문 시작을 해주시면 설문 게시가 완료됩니다. 설문 확인을 위해서 학습자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여기 설문으로 들어가시면 방금 만든 설문지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기능과 심화 기능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